실제로 피부과에서 보톡스 맞고 입이 돌아가고 응급실까지 가는 경우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예요. 인터넷은 광고성 정보만 넘쳐나죠. 그리고 병원 가도 제대로 된 대화 없이 기계적으로 부위에 몇 방 찍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톡스로 실패 없이 200% 효과를 끌어올리는 방법, 그리고 반드시 맞아야 하는 핵심 부위 3분, 병원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보톡스의 진실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딱 말씀드릴게요. 보톡스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효과는 다른 비싼 시술이나 수술 못지않은데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거든요. 심지어 보톡스는 단 3곳만 제대로 맞아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2025년 트렌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저속 노화입니다. 아예 늙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이에 맞게 조금 더 젊고 예쁘게 보이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이런 저속 노화의 핵심이 바로 보톡스예요. 그럼 보톡스가 정확히 뭔가요? 시술이 어떤 원리인지 궁금해요. 보톡스는 보톨리늄 톡신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신경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호를 차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마를 자주 올리면 이마주름이 생기고 눈을 자주 찡그리면 눈가주름이 생기잖아요. 보톡스는 이런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해서 주름이 새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그럼 이미 생긴 주름도 없어지나요? 많이 하는 질문이신데요. 보톡스는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안티에이징이라기보다는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요. 이미 깊게 패인 주름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더 이상 깊어지지 않게 막고 앞으로 생길 주름을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맞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실 보톡스는 처음부터 미용 시술로 개발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안검 경련, 긴장성 두통, 악관절 장애, 근육 경직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이다가 주름 완화 효과가 발견되어 1989년 미용용으로 상용화됐죠. 이미 35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며 안정성이 입증된 시술입니다. 그럼 안정성이 입증되었는데 입이 돌아가고 응급실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보톡스 잘못 맞으면 큰일 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본 실패 케이스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품 정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품이 아닌 짝퉁 보톡스도 있어요? 자,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큰 카테고리고 그 아래에 다양한 회사에서 만든 보톡스 제품들이 있어요. 엘러간, 제오민, 코어톡스 등이 대표적인 제품 이름들인데요. 근데 더 비싼 제품 대신 저렴한 국내산 보톡스 제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있죠. 정량에 대해서는 물탄 보톡스란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보톡스에 생리식염수를 과도하게 희석해서 양을 늘리는 방식이에요. 진짜 답답한 게요. 환자분들이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그냥 보톡스 해주세요 하면 당연히 제대로 된 걸로 맞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효과 없다고 다시 오시면 그때는 이미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린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병원 입장에선 조금 껄끄럽긴 한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덤탱이 안 쓰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덤탱이 안 맞을 수 있나요? 그래서 두 번째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가격이 너무 싼 곳은 피하세요. 길 가다 보면 요즘 보이는 보톡스 광고, 보톡스 500원 이런 거 많이 보이죠? 보톡스도 원가가 있어요. 정품을 정량으로 쓰려면 일정 비용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500원, 1000원 터무니없이 싸다? 물탄 보톡스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죠.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톡스 제품 중 하나인 제오민의 경우 부위당 3만원 아래인 경우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세 번째, 아무런 대화나 근육 확인 없이 시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데요. 환자 얼굴을 보지도 않고 똑같은 위치에 주사 몇 번 넣고 끝난다면 조심하세요. 그게 왜 문제인가요? 다들 비슷한 위치에 주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람마다 근육의 움직임, 표정, 습관, 주름의 모양이 모두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이마를 올릴 때 양쪽이 균등하게 올라가는데 어떤 분은 한쪽만 더 많이 올라가요. 또 어떤 분은 눈을 찌푸릴 때 코 쪽까지 힘이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미간 중앙만 힘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시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썹이 짝짝이가 되거나 한쪽 이마가 못 움직이거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에 맞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추천하는 곳 딱 3곳입니다. 그런데 이 3 부위를 함께 설명하면서 절대 맞으면 안 되는 위험 부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모르고 맞으시면 후회하실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자, 첫 번째, 미간입니다. 미간이요? 왜 미간이 제일 중요한가요? 미간은 얼굴에서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곳 중 하나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디를 주로 보나요? 바로 눈과 눈 사이, 여기 미간 쪽을 보게 되죠.
미간에 힘을 주어 생긴 11자 주름이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인상이 찌푸려져 보이고 답답하거나 화난 인상을 줍니다. 미간에 주름이 있으면 확실히 인상이 달라 보이긴 해요. 미간 보톡스는 어떻게 맞아요? 미간은 보통 4군데에서 5군데 정도 주사를 놓습니다. 시술 시간은 정말 10초도 안 걸려요. 중요한 건 정확한 위치예요. 미간 근육은 사람마다 배치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눈썹 위에 붙어서 일자로 주행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V자 모양으로 끝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파악해서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넣어줘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한번 인상 써보세요 하면서 근육 모양을 확인하는 거예요. 미간 보톡스의 부작용은 없나요? 미간 보톡스는 비교적 안전한 편인데요. 다만 정확한 위치와 깊이, 균형 잡힌 용량은 중요합니다. 잘못 맞으면 눈꺼풀이 처지거나 눈썹이 비대칭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경미하며 시술 숙련도에 따라서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설령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2-3개월 지나면 자연스럽게 돌아와요. 보톡스는 영구적으로 근육을 손상시킨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움직임을 줄이는 역할만 하거든요. 효과는 어느 정도 지속돼요? 보톡스의 효과는 3에서 4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처음 몇 번은 3에서 4개월마다 맞다가 꾸준히 맞으면 근육 사용 습관이 교정되면서 6개월까지도 간격을 늘릴 수는 있어요. 그럼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보톡스는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라서 시술을 멈추면 근육이 다시 원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보톡스를 꾸준히 맞으면 주름이 깊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톡스를 10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을 비교하면 맞은 사람이 훨씬 주름이 적고 젊어 보입니다. 단순히 찡그릴 때 생기는 주름뿐만 아니라 깊이 각인되는 주름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두 번째 핵심 부위는 눈가입니다. 눈가요? 눈가 주름도 보톡스로 되나요? 당연하죠. 눈가는 웃거나 찡그릴 때 감정을 표현하는 중심이지만 동시에 노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위이기도 해요. 활짝 웃을 때 생기는 까마귀발 주름 아시죠? 이 주름 때문에 웃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눈가 보톡스는 웃을 때마다 생기던 주름을 자연스럽게 완화시켜서 눈매를 밝고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전체 인상이 훨씬 젊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가는 표정이 중요한 부위 아니에요? 너무 맞으면 표정이 없어 보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눈가는 보통 눈 바깥쪽 2에서 3cm 부근에 3군데에서 5군데 정도 주사를 놓습니다. 자, 중요한 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 밑 근육까지 영향을 주면 웃을 때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주름이 생기는 패턴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눈 꼬리 쪽으로만 주름이 생기고 어떤 분은 아래쪽까지 많이 뻗어요. 저는 시술 전에 환자분께 찡긋 해보세요 라고 확인해서 주름 패턴을 관찰하고 주름이 생기는 방향을 따라 시술해요. 또한 멍이 잘 들 수 있는 부분이기에 주사 바늘을 얕게 넣어 시술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핵심 부위는 이마입니다. 이마는 얼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면 노화가 한눈에 드러나요. 이마 보톡스는 주로 평소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마 근육으로 눈을 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통 눈을 뜰 때는 눈꺼풀 근육을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이마 근육을 같이 써서 눈을 떠요. 이런 분들이 이마 보톡스를 과하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마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눈이 뜨기가 힘들어져요. 눈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눈꺼풀이 더 처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이마 보톡스 시술 전에 꼭 이렇게 확인해요. 눈을 크게 떠보세요. 이때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이마 근육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2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마 보톡스를 약하게 맞는 거예요. 주름을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둘째,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위를 피해서 사이드 위주로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효과는 좀 아쉽지만 불편한 느낌이 적어지죠. 사실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방법도 있는데 불편한데 갈수록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별로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군요. 맞아요. 이게 바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맞춤 디자인이에요. 똑같은 이마 보톡스라도 누구에는 완벽한 시술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부작용만 심한 시술이 될 수 있거든요. 보통 이마는 면적이 넓어서 보통 5군데에서 7군데 정도 주사를 놓고 있어요. 또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이마 보톡스를 하면 이마 근육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눈썹을 올리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눈썹을 올리려고 해요. 이때 이마 중앙 쪽은 보톡스 때문에 못 올라가고 바깥쪽만 올라가게 된다면 눈썹이 역팔자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마치 사무라이처럼요. 이걸 예방하려면 눈썹 바깥쪽까지 함께 시술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작용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죠. 이마 보톡스는 조금 더 까다로운 부위이긴 하지만 잘 맞으면 효과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얼굴 전체가 환해지고 시원해지거든요. 자,
자, 여기까지 필수 세부위 말씀드렸는데 이제 약속드린 대로 절대 맞으면 안 되는 위험구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위험구역이요? 어딘가요? 자, 첫 번째, 눈 바로 아래 부위예요. 여기 보톡스를 잘못 넣으면 웃을 때 입만 웃고 눈은 정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표정이 완전히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두 번째, 입 주변 근육인데요. 여기를 과하게 시술하면 말할 때나 음식 먹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심하면 입이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두 부위에 꼭 맞고 싶다면 적은 용량으로 얕게 시술하는 정도로 진행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다? 충분한 대화와 정확한 근육 관찰입니다. 이 과정 없이 무작정 맞으면은 이런 위험 구역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보톡스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캡처해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보톡스는 피할 수 없는 노화를 현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훌륭한 선택이지만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에요. 오늘 영상이 보톡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고민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